밀려드는 미세 플라스틱과 해양 쓰레기에 괴로워하는 해양 생물들. 무려 700여 종이 넘는 해양 생물들이 해양 쓰레기를 먹이로 착각해 먹고 있는데요.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 바다를 보호하고 친환경적인 미래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매년 문제가 되고 있는 해양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해 나가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의 대안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업사이클링. 버려진 쓰레기를 새로운 용도의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건데요. 완도 노화도에서 전복을 이용한 업사이클링 사업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제품으로 재활용되는지 함께 들여다볼까요? 전남 완도의 노화도, 전복의 메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전복이 생산되는 곳인데요. 최근 이곳의 주민들에게 새로운 골칫거리가 생겼습니다. 최근 들어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는데요. 노화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전복이잖아요. 네. 전복 생산량이 어느 정도 돼요? 우리 전복 생산량이 노화가 전국의 7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우와. 그중에서도 노화읍이 한 40% 정도는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대부분 전복은 껍질째 그대로 이렇게 출하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판매가 되는데 껍질이 여기에 쌓일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전에는 자연재해로 인해 네. 피해가 많이 없었는데 요즘은 고수온 때문에 전복이 똑같은 양을 키워도 많이 죽습니다. 폐사한. 예, 폐사가 예전보다는 좀 많이 나오다 그렇게나 보니까 많이요? 예, 그런 폐사들 네. 이제 우리가 바다에다가 버리면 해양 오염이 돼서 그렇죠. 한 곳에 가지고 와서 네. 이제 저장 시설을 했었는데 환경의 변화 등으로 폐사하는 전복이 늘면서 쌓여가는 전복 껍데기가 새로운 해양 쓰레기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복 껍데기를 이용한 업사이클링 사업, 전복 폐각 자원화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오유를 돼버리면은 하루에 10치씩 파니까 하루에도 한 곳에 일정량을 저장해 놓기까지가 너무 많은 양이 나와서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미흡해서 네. 우리가 따로 바다에다가 네. 폐각을 담을 수 있는 저장 장소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바다에다가요? 예예. 최근에요? 예. 예전에는 그렇게 못했죠. 네네. 예, 양은 많고 또 사실 오래된 거에서 나오는 약취도 좀 있었을 그렇죠. 것이고 네. 어찌 보면 해양 쓰레기에 들어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군요. 전국에 이런 시설이 갖춰진 것이 또 있나요? 우리 이번에 시설이 지금 처음으로 시범으로 지금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저는 더 이렇게 광범위하게 많이 시설이 돼서 네. 해양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지 않고 네. 수거해서 가지고 오면은 네. 가공 공장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좀 앞으로 더 많이 활성화됐으면 바람이. 연간 약 5만 2천여 톤의 폐각이 발생하고 있지만 처리량은 고작 30% 정도.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해 북고리 마을 주민들이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마을 공동으로 바닷가에 해상 전복 폐각 수거장을 설치했는데요. 지금 이게 폐각인 거죠? 네네. 와,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모인 양이에요? 이게 지금 이틀에 모인 양입니다. 이틀 정도 이렇게 있다. 근데 바다 밑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하네요? 네. 그러면 이제 노폐물이 네. 이게 한 3, 4일 정도 지나면은 빻기 때문에 네. 껍질만 이렇게 수거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집 미역들은 자연적으로 들어온 건가요? 아니요, 우리가 이제 전복 먹이를 미역을 지금 시기에 주고 있는데 네. 예, 같이 이제 이물질이기 때문에 네. 같이 바다에 버리지 않고 같이 수거해서 우리가 이제 저장 공간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래요. 지금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네요. 네. 네. 먼 바다에 있으면은 그때그때 수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상 때문에 또 가지고 올 수도 없고 그래서 가까운 곳에 설치를 해서 어민들이 죽은 껍질을 가지고 오면은 버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고 바로바로 육상 수거장으로 가지고 갈 수 있게끔 가까운 곳에 설치해 놓은
지금처럼 이렇게 현대식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을 때 네. 과거에는 어떻게 했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그 물이 빠지면은 네. 우리가 저기 우리 바닷가 안쪽에 네. 우리가 그 부어놨다가 물이 빠지면은 네. 할머니나 어머님들이 이렇게 주워서 예, 껍질만 따로 분리해서 일일이. 예, 일일이 그 손작업으로 해서 가지고 왔어요. 이 껍질을 가지고 이제 가공을 한다는 얘기죠? 네네. 말 그대로 진짜 지금 안에 내용물이 한 개도 없어요. 네. 아주 깨끗하게 불순물들이 다 제거가 자연적으로, 그죠? 네. 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이게 만약에 불순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있으면은 이게 그 여름 때 되면은 악취가 예, 너무 심하게 나거든요. 예, 그래서 가까이 가지 못할 정도로 네. 너무 그 악취가 심각합니다. 이렇게 모인 전복 껍데기는 3일에서 4일 동안 해상 전복 폐각 수거장에 저장되는데요. 조류로 인해 자연적으로 전복 껍데기 안에 이물질이 씻겨 나간 뒤 육지로 이동되어집니다. 그 후 새로운 자원으로 재활용되어지죠. 지금 이 폐각, 수거한 폐각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리 전복 폐각 자원화 센터로 이동합니다. 그 재활용하는 것 중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생석회가 있고요. 네, 또 단미사로. 사료. 예. 네. 그리고 우리가 그 나전칠기. 나전칠기,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산이나 부족해서 그렇죠. 외국에서 집에서 쓰는 지금 맞아요. 불편합니다. 그런데 네. 그런데 일부 이렇게 할 수 있는 다양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폐각 중에서 유일하게 자원화되지 못하고 해양 쓰레기로 남아있던 전복 껍데기. 바다에 가라앉아 있던 수십 년의 세월이 쌓인 전복 껍데기가 이젠 전복 폐각 자원화 센터를 통해 새로운 자원으로 재탄생되어지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폐각은 이미 분류가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예, 우리가 수거해온 전복 껍데기에 여러 가지 이제 부산물, 특히 생활쓰레기 줄이라든가 또 비닐이라든가 네. 이게 소송에 들어가면은 많은 매연이 생길 수 있고 또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서 예. 그걸 좀 분류해가지고 깨끗한 상태에서 소송하게끔 이렇게 분류해놨습니다. 이것은 바로 소송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 수거해온 전복 껍데기들은 살균부터 열성 처리의 과정을 거친 뒤 제품화되어지는데요. 천도 이상에서 소송되어져 일반 제품부터 고효율 제품까지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만날 수 없었던 전복 껍데기의 새로운 변신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 있는 것은 우리가 1000도씨 이상에서 네. 소송하는 그 칼슘이고요. 칼슘. 그리고 이것은 600도씨에서 우리가 소송한 네. 탄산칼슘입니다. 그 온도 차이에 따라서 성분이 달라지나요? 예, 그렇습니다. 우와, 그렇군요. 예, 1000도씨가 넘어서면은 네. 이렇게 생석회나 이런 데하고 단미사료는 사용하기가 좀 불편한 게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소송을 하지 않고 네. 살균 살균만? 처리만 해서 하는 네. 원폐각입니다. 색깔이 너무 예쁘거든요. 예, 예. 이 친구들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타일이나 네. 이제 벽체 이런 데 거르는 데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지금 우리가 보안이 검사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집안에 이렇게 화사하게 네. 타일을 이 빛깔로 이쪽 전복의 껍데기를 활용한다면 이제 첫 발을 내디딘 전복 폐각 업사이클링 사업. 올해 상반기쯤이면 상용화되어 많은 분들이 만나볼 수 있다는데요. 바다에 가라앉아 빛을 잃어가던 전복 껍데기가 이제는 재활용되어 새로운 빛을 내고 있습니다. 해양 쓰레기 하면 많은 분들이 페트병이나 플라스틱과 같은 쓰레기들을 생각하실 텐데 이제는 더 넓은 관점으로 해양 오염을 바라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미세 플라스틱의 주범이자 해양 오염 물질로 급부상한 스티로폼 부표. 스티로폼 부표가 재활용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통영을 찾았습니다.
네, 이곳은 그 해안면에 발생된 그 폐수 제품 부표를 이제 수거를 해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파쇄, 건조, 성행을 거쳐가지고 그 인고트라는 재활용품 원료 생산을 하는 곳입니다. 지금 하루에 1200개 정도 처리를 해도 지금 발생량의 한 100%를 지금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서는 이제 정설이 더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제 여유 공간 부지가 없다 보니까 지금 정설을 하지 못하고 있고. 스티로폼 부표는 감용기라는 장비를 통해 재활용 원료로 다시 태어나는데요. 스티로폼에 바닷물이 묻어 있는 데다 크기가 크기 때문에 거쳐야 할 과정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차 이제 파쇄 과정을 거칩니다. 파쇄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제 저장조로 이제 올리게 되고 저장조에서 1차, 2차 건조 과정을 이제 또 거치게 됩니다. 건조 과정을 최종적으로 거치고 나면은 압출 성행기 저장조로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이제 열애해 가지고 이제 녹이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최종적으로 나오는 것이 인고터 이제 녹여서 인고터가 이제 생산되는 것이죠. 바닷물에 젖었기 때문에 충분한 건조 과정이 필수인데요. 잘게 쪼갠 후 강한 열을 가해주면 고추덩어리 페스티로폼 부표도 재활용이 가능해지는 거지요. 업체에서 가져가서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플라스틱 제품이라든지 사진 액자 틀이라든지 그런 데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도 반가운 소식이 들렸는데요. 하루 약 70척의 선박이 입항하는 울산항. 선박에서 나오는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선박 업사이클링이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국내 선사뿐만 아니라 해외 선사들도 많이 이제 입출항이 하고 있는 항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선박에서도 이제 선원들이 생활하는 곳이다 보니 이런 업사이클링이 되는 페트병, 이런 생수병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업사이클링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 가지고 이런 선박 업사이클링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재활용의 사각지대였던 선박에서 버려지는 생수병을 업사이클링에 활용하기로 한 건데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플라스틱을 수거하는 것부터 병에 붙은 라벨지를 일일이 떼어내고 재활용이 가능한 상태로 분리하고 분류해내길 수차례. 수거량이 많은 데다 무엇보다 일일이 사람의 손을 거치기 때문에 번거롭기도 했지요. 오늘 저희가 이 1톤 트럭으로 지금 3번째 싣고 왔거든요. 하루에 울산항에서 한 3톤 정도 나옵니다. 저희가 여기서 완벽하게 또 분류를 하고 비닐이랑 페트, 병뚜껑 이런 걸 다 분리해서 일터라는 사회적 기업에 가져가면 거기서 이제 압축해서 녹여서 이제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선박 업사이클링을 세계 최초로 시도한 울산 항만공사의 야심찬 프로젝트. 버려지기 일쑤였던 플라스틱 생수병이 과연 어떻게 변신할지 궁금합니다. 울산항에서 모아진 플라스틱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솜이 됩니다. 그 솜이 이곳으로 울산으로 도착을 하면 우리 지역민들, 어르신들의 손품으로 예쁜 고래 인형으로 탈바꿈하는 곳입니다. 업사이클링을 위해 다양한 디자인 시안을 만들고 바다 생물을 보호하기 위한 메시지도 담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울산의 지역의 특성상 고래가 유명하고요. 이 고래가 재작년부터였었던 것 같아요. 뉴스에 나왔는데 플라스틱을 많이 먹고 이렇게 죽어서 발견되는 사례가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고래를 뭔가 보호하면서 고래를 알릴 수 있는 일이 어떤 게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래를 선정해서 이렇게 저희만의 고래로 디자인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솜으로 1차 변신에 성공한 페트병들. 다시 한번 더 손길을 거쳐 귀여운 고래 인형으로 탈바꿈하게 되는데요. 페트병의 기적, 이게 바로 업사이클링이지요. 이거 우리가 찾는 고래다. 업사이클링이 여기 있었네. 이랬을 때는 어머니들이 이게 생각이 많이 좋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럴 때는 저는 굉장히 이 업사이클링 하면서도 기쁨을 느낍니다. 이렇게 해양에서 아파하고 있는 생태계의 모습들을 사실 그냥 지나치기 쉽잖아요, 요즘에. 근데 저희가 이렇게 많이 홍보하고 알리게 되면서 조금 더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그 경각심을 조금 더 일깨워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생포 고래박물관에서는 선박 업사이클링으로 다시 태어난 고래 인형들을 전시 판매하고 있는데요. 버려진 페트병들을 다시 사용하는 것은 물론 바다를 보호하는 메시지까지 전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고 있답니다. 처음에는 좀 생소하게 이게 뭐지 하고 궁금해하는 반응인데 이제 저희가 설명을 통해서 어떤 상품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거기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게 되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또한 일반 시민들도 누구나 관심을 갖고 업사이클링에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페트병 수거부터 고래 인형 만들기까지 체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 보호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지요. 우리가 일반 국민들이 사용하다 버린 페트병들이 자연스럽게 바다로 많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그 흘러가는 걸 막기 위해서는 분리수거가 먼저 필요하였고, 그럼 그 분리수거를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이제 국민들이 많이 좀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분리수거된 것이 어떻게 이런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좀 스스로 알 수 있는 부분을 만들었고, 특히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에게는 좋은 교육 요소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통영 수산과학관을 찾았습니다. 아름다운 조형물이 반겨주었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니 익숙한 재료들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통영에서 나는 굴을 이용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보통 통영에서 나는 굴을 이렇게 먹고 나면 자연스럽게 쓰레기로 버려지기 마련인데요. 이거를 이제 거대 물고기로 이렇게 승화시킨 모양입니다. 작가의 상상력을 담은 작품들로 가득했는데요. 물고기 뱃속에서 해양 쓰레기가 발견된다는 이 작품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오로지 작가의 상상으로 탄생했답니다. 풀머슴새를 한 20년간 연구하신 박사님의 세미나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새의 위장에서 플라스틱 조각이 발견된 거에 대한 연구를 하셔서 발표하신 건데, 그걸 보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네, 이런 상상을 하게 된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미세 플라스틱 섭취하고 플랑크톤이 먹고 그 위에 생물들이 먹어서 먹이사슬 최상위에 있는 우리가 직접 먹게 된 거라 눈에 이렇게 보이지 않더라도 먹고 있는 게 현실이죠.
통영 다라공원에도 해양 쓰레기를 업사이클링한 예술 작품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김정아 예술 감독의 한없이 무거운 이라는 작품입니다. 실제 바다 조업에 쓰이는 어구들을 활용해 작품을 만들었지요. 낚시할 때 나오는 낚시 납수나 지지대, 그리고 또 해녀분들 물에 들어갈 때 몸에 달고 들어가시던 그런 납 덩어리 같은 거를 이 한려해상 국립공원 분들이 이거를 다 절벽에 매달려서 다 그걸 수거를 하셨거든요. 되게 힘들게 몇 시간씩 걸려서 그걸로 저한테 이렇게 작업을 해달라, 조형물로 제작해줬으면 좋겠다고 가지고 오셨었어요. 그래서 작업을 한 거고. 해양 쓰레기로 인해 죽어가는 바다 생물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 해양 쓰레기에 대해 알리고 문제가 개선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답니다. 납이 사실 인간한테도 굉장히 큰 피해가 되지만 저렇게 몸집이 작은 애들한테는 조금 작은 양으로도 굉장히 큰 그 위협이 되고 한다는 거를 이제 표현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그 생물한테 피해를 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 몰라서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 작품을 보다가 이렇게 알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김정아 예술 감독의 작업실엔 해양 쓰레기를 활용한 작품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해양 쓰레기 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해양 쓰레기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10년 넘게 작품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답니다. 최근 또 다른 작품 구상에 몰두하고 있는데요. 이 작업은 지금 아주 구상이 완전히 다 끝난 건 아닌데 굉장히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유, 뭘 막 쓰고 버리고 하는 그런 자유를 누리는 대신에 생기는 그 책임, 그거에 우리의 추억의 그림자라는 거를 표현해보고 싶어서 하고 있어요. 김정아 예술 감독을 통해 업사이클링된 해양 쓰레기 작품들. 그녀는 우리 바다를 지키기 위해 해양 쓰레기 작품을 통해 해양 쓰레기와 해양 오염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나도 자연의 일부고 자연이 내 일부가 될 거고라는 생각을 하고 더 이상 오염되지 않게 또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주려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전남 완도에 위치한 완도문화원. 이곳에서도 해양 업사이클링과 관련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바로 해양 쓰레기 제로화를 이루기 위한 업사이클링 작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최근 눈길을 끄는 조형물이 전시됐는데요. 지금 뒤에 거북이가 보이는데 이 거북이가 해양 쓰레기 제로 업사이클링 작품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저희가 바다 쓰레기를 이제 수거하는 행사를 했어요. 네. 모아왔는데 그걸로 뭘 하나 만들어 볼까 해서 이제 거북이 2마리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어요. 아, 그래요? 네, 그물에 걸려가지고 이제 죽어가고 있는 거 이런 걸 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 회원들이 이렇게 이제 뭐 할까 했더니 또 일치됐어요. 그래서 하게 됐어요. 해양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의 뜻이 모여 제작된 작품. 수거된 해양 쓰레기는 대부분 폐기물로 처리하지만 그 가운데 일부를 작품으로 제작해보자는 생각에서 시작됐습니다. 바다 쓰레기를 줍다 보니까 중국 것도 있고 일본 것도 있고 우리나라 거는 더 많죠. 그쵸. 그리고 또 베트남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또 이제 그 어차피 주워 왔는데
이거를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이제 알려서 이제 우리가 쓰레기를 덜 발생하고 또 덜 버리고. 해양 쓰레기의 문제는 안 쓰고 안 버리는 게 가장 먼저인데 안 쓸 수는 없으니 적게 쓰고 안 버리자. 해양 쓰레기 제로 업사이클링 사업의 일환으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해양 쓰레기 수거 운동. 주로 배가 접근하기 어렵고 인적이 드문 곳을 찾아 진행하는데요. 접근성이 떨어져 수거하기도 어렵고 또 그만큼 해양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이죠. 여기가 그 자연 바람에 이게 모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모이게 된 거예요. 이제 바다에 떠다니는 게 한쪽으로 몰려서 그러다 이제 물이 빠지니까 이제 저 자리에 남아 있는 거죠. 여기가 배가 들어오기가 어렵고 치우기가 어려운 공간이라 못 치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배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직접 보드를 타고 들어가 해양 쓰레기를 싣고 옮기며 수거해오고 있는데요. 수거된 해양 쓰레기는 종류도 나라도 제각각. 세계 각지에서 해양 쓰레기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런 해양 쓰레기들은 철저한 기준에 따라 분리되어지는데요. 수거한 쓰레기 중 일부는 저희가 이제 재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좀 이제 작품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제가 따로 이제 모아서 보관했다가 제가 이제 금년에 또 그 새로운 저용물을 하나 만들 계획이거든요. 거기에 지금 저희가 일부는 쓰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다 폐기물 업체에다가 이제 넘겨서 폐기물 처리하도록 이렇게. 완도 장보고 동상 앞에 설치된 고래 조형물. 바로 이 조형물이 버려진 해양 쓰레기로 제작된 또 하나의 작품입니다. 완도 문화원에 있는 거북이는 해양 쓰레기에 위협을 받는 육지 동물을, 이곳 고래는 해양 동물을 대표하지요. 어떤 의미에서 고래를 이렇게 제작하시게 된 거예요? 해양 쓰레기를 이제 업사이클링해서 네. 뭔가 이제 경각심을 일으켜주기 위해서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도대체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죠. 거북이, 어류, 이게 완도는 또 광어로 유명하니까 그렇죠. 광어. 그러다가 이제 고래를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먹이를 한꺼번에 삼키는 고래는 해양 쓰레기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쓰레기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해양 쓰레기로 고통받는 고래 모습으로 제작했습니다. 지금 고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들이 지금 신발도 보이고요. 말 그대로 해양 쓰레기네요. 네, 이게 지금 그 페트병 네네. 마개입니다. 뚜껑들이네요. 뚜껑이에요, 뚜껑. 다 이렇게 활용한 겁니다. 그러네요. 이거 부피 아닙니까? 이거? 네네네네. 아이고 어구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이제 이 자체는 그물을 약간 묘사를 했습니다. 그물망처럼 이렇게 돼 있고요. 네. 또 저희가 또 포인트 둔 거에 고래가 지금 이 쓰레기를 지금 삼킨 겁니다. 아래. 그래서 이게 쓰레기에 있는 거예요, 페트병이? 그렇습니다. 생명의 보고인 바다를 병들게 하는 해양 쓰레기. 해양 쓰레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업사이클링 사업을 통해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이런 시도를 통해 해양 쓰레기 문제에 경각심을 느끼고 해양 쓰레기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